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배치한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간단한 경제 상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8가지 방법,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 바로 내 돈을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둘 거냐, 이 배치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8가지 원칙은요,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자들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처음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정말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있거든요. 바로 시장이 좋아서 운 좋게 돈을 번 건데 이걸 전부 다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반도체 주식 열풍입니다. 기억나시죠?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느라 노트북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주식들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하지만 그 뜨거웠던 시장이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과 부자의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을 벌었을 때 보통은 와, 나 완전 재능 있나 봐. 이 기회에 빚까지 내서 더 크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아, 운이 좋았네.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제 이 돈으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수업료를 번셈 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 실력과 운을 냉정하게 구분할 줄 아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바로 리스크 관리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건 바로 빚에 대한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두고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혹은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빚이란 마치 불과 같아요. 잘 다루면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한 번 통제를 잃으면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빚을 좋은 빚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물건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빌린 100만 원은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갚기 쉬운 돈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빚을 쓸 때 아주 철저한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니라 시장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둘째,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처럼 정말 중요한 장기 자산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절대로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가장 날씨 좋을 때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라. 이게 정말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마치 한 끼 식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메인 요리는 뭘까요? 바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죠. 이게 80%를 차지하고요. 그럼 나머지 20%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반찬, 그리고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반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그냥 맛을 돋우는 정도지만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메인 요리가 확 상해버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이 반찬들이 우리를 굶지지 않게 해주는 비상식량이자 보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갖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설 차례겠죠. 부자들은 과연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어디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배치할까요? 그들은 지금 당장 유행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 나라 경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경제는 국민들의 소비가 70%를 차지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아주 높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수출은 해외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지만 소비는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흐름, 이 거대한 파도야말로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내 자산은 지금 어떤 돈, 어떤 화폐로 이루어져 있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환율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흔히 달러가 강세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사실 달러보다 유로가 원화 대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달러가 강했다기보다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약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만히 원화 자산만 들고 있었어도 해외 물건에 살 수 있는 능력, 즉 나의 글로벌 구매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원칙들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법칙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바로 그겁니다. 일곱 번째 원칙,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암호화폐 대폭락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모든 걸 바꿔놓을 것 같았던 수많은 코인들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씩 폭락했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혹독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큰 확신이 있어도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들이 하는 분산 투자는 그냥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사 모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맑은 날에 잘 달리는 자산이 있다면 일부러 비 오는 날에 튼튼한 자산도 함께 보유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힘을 쓰는 자산들을 골고루 갖춰서 어떤 날씨에도 내 자산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전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돈을 현명하게 배치하는 법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전략과 기술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원칙, 여덟 번째, 궁극의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배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 즉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뉴스를 보고 허겁지겁 뛰어들 때가 아니라 그 뉴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좋은 자리에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세상이 그쪽으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만이 가진 진짜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눈앞에 단기적인 대박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그냥 부자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끝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곳이 올바른 장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